시간에는 유전자의 발현 내용 중에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mR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단백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죠. 이것은 단백질이라기보다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의 사슬이 나중에 변형이 되고 또 입체화됐을 때 그것을 단백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는 것이 맞는데 편의상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역 과정에서는 mRNA 또 리보솜 그리고 tRNA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각각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RNA라고 하는 것은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는 RNA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DNA와 리보솜 사이에 어떤 전달자,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NA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RNA의 약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rRNA가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죠? 근데 이 rRNA라고 하는 것은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다 라는 의미입니다. 리보솜을 보게 되면 이렇게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자세히 그려봤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하나의 막이 따로 없죠. 인지절층에 해당이 되는 막이 없습니다. 비막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다음 이 실이 엉켜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실의 정체가 바로 RNA가 되겠습니다. 또 단백질도 있고요. 이렇게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를 rRNA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tRNA가 나오고 있는데 Transfer RNA, 운반하는 RNA라는 뜻인데 무엇을 운반하냐면 바로 아미노산을 운반합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이고 RNA는 단일 가닥이죠. 자, 이것도 단일 가닥에 해당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5-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 되게 이제 굴곡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쭉 따라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3- 말단이 되겠습니다. 이 3- 말단 부분의 염기가 CCA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미노산이 3- 말단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 유치하지만 여기 산삼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은 3- 말단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tRNA의 입체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tRNA가 아미노산을 누구에게 주냐면 mRNA 리보솜 복합체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mRNA와 이 리보솜이 합쳐진 이 복합체를 mRNA 리보솜 복합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아미노산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RN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보솜을 좀 볼까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위체에는 크게 자리가 3자리가 있는데 영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의 경우에는 exit,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빠져나가냐면 tRNA가 빠져나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P 자리는 펩티딜 사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위치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폴리펩타이드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주로 위치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가운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A 부분은 아미노에실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낱개의 아미노산이 오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자리가 있다는 것도 잘 구별을 하시고요.
자, 이 리보솜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 세포가 있을 때 핵이 있고 이 노란색 부분이 인이 되겠습니다. 인. 그래서 이 인 안에서 소단위체, 대단위체가 따로 만들어진 다음에 각각 이렇게 나온 다음에 mRNA와 같이 복합체를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리보솜 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리보솜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리보솜이 이동하는 방향과 또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DNA 합성 방향, 복제 방향, 또 mRNA 전사 방향 모두 다 항상 5-에서 3-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DNA와 mRNA와 tRNA의 암호의 관계, 유전 암호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이중 나선이 있을 때 만약에 mRNA 전사 결과물이 한 코돈만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것이 주연 가닥이 될까요? 이게 5-3-니까 상보적 결합을 했다고 본다면 이것이 주연 가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이것이 거의 같은데 T와 U만 다르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비주연 가닥은 다른 말로 mRNA와 거의 같은 암호 가닥이다 라는 표현을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GC라고 하는 코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돈표가 있죠. 코돈표를 보면 이 코돈이 어떠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UGC니까 U가 첫 번째 염기가 되죠. U. 자, G가 두 번째 염기니까 G가 여기 있네요. 여기 칸인데 마지막 염기가 C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UGC 시스테인을 지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인을 가지고 오는 RNA가 바로 tRN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 말단 부분에 시스테인이 붙어서 이렇게 mRNA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보적 결합을 여기도 하게 되겠죠. 대신에 여기가 지금 5-가 되면 여기는 여기 3-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3- 말단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5-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읽어줄 때는 뭐 3-ACG 5- 이렇게 읽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5-를 먼저 읽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티코드는 5-GCA3-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단백질 합성 과정, 폴리펩타이드 합성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단위체에 mRNA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mRNA 리보솜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오기 전에 가운데 자리에 정확하게 누가 오냐면 이 AUG에 해당이 되는 아미노산, 이 AU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오겠죠. 아미노산이 올 때는 tRNA가 운반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 AU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이름은 그 유명한 메사이오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고 오는 tRNA의 안티코돈을 물어본다면 5-가 이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5-CAU3- 뭐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리보솜 소단위체가 mRNA와 결합한 다음에 게시 tRNA가 이게 지금 게시 코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게시 tRN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게시 tRNA가 게시 코돈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단위체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게시 단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A 자리에 낱개의 tRNA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 tRNA가
A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사이에 무슨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죠. 네,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여기의 목적이 지금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리보솜이 자리를 이동하겠죠. 자, 이 과정이 지금 신장, 아미노산이 점점 길어지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리보솜이 5-에서 3- 방향으로 하나의 코돈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는 다시 비게 되고 여기 자리는 여기가 지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미 결합이 돼 있고 얘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로 온 tRNA는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 새로운 자리에 여기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이 오겠죠. t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또 사이에, 여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렇게 3- 쪽으로 리보솜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이 tRNA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방출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다시 새로운 아미노산이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신장, 점점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신장 단계라고 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UAG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종결 코돈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아미노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tRNA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방출인자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가 오게 됩니다. 이것이 와서 하는 일은 모든 것들이 끝났음을 알리고 해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다 끊어냅니다. 자르고, 자, 일명 방출인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A 자리에 종결 코돈이 오면 방출인자가 A 자리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모두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폴리펩타이드가 방출되게 됩니다. 리보솜도 분리가 일어나죠. 이 단계를 종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좀 보면, 자, 이쪽이 5-고 이쪽이 3-가 되죠. 여기에 지금 tRNA에 폴리펩타이드가 결합된 상태에서 가장 먼저 지금 결합한 아미노산이 이 아미노산이 되죠. 메사이오닌. 그래서 여기 지금 tRNA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그만큼 빨리 도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리보솜의 이동 방향이 5-에서 3-로 갔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가장 먼저 도착한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네, 이 자리 쪽이 결국 5-가 되고 그 다음 먼저 도착한 코돈들이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쪽은 오른쪽은 아직 코돈에 도착하지 않은 자리들이고 이쪽은 이미 아미노산들이 지정이 된 자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자,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5-하고 이 자리, 네, A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이라고 선생님이 좀 가져와 봤는데 자, 5-하고 이 자리가 같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3- 말단과 A 자리가 가깝습니다. 자, 3-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을 보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 지금 점점 이 리보솜이 옆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리가 나오는 거죠. 자, 이 3- 쪽에 위치하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A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아미노 3, 그 다음에 3, 산삼 아까도 나왔었죠. 여기 자리 5위와 산삼을 좀 기억을 하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리보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mRNA에 여러 개의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폴리리보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RNA가 오게 되면 하나의 리보솜만 붙어서 결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리보솜이 붙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지를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3-쪽으로 갈수록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는 가장 길고 그 다음 종결 코돈에 가장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3- 말단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길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